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지난번에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를 다룬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이제 지식 공유도 많이들 해주셔서 굉장히 잘 봤고요. 그래서 역시나 사람은 말을 하는 동물이니까 말에 대해서 콘텐츠를 하니까 또 잘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어라고 할까요? 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1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쉬운 뭐 거의 저희가 문법 배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같이 배우는 그런 나, 너, 우리 이거에 해당이 되는 단어인데 제가 계속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리고 통번역을 하면서 이 우리라는 이 대명사 때문에 좀 고민스러웠던 적도 있었고 긴장을 하면서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단어를 조금 파헤쳐보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문제가 발생했냐, 이 우리라는 단어가 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 러시아인이 이러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한번 이제 친구랑 밥을 먹고 있는데 뭐 결혼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네 남편, 너네 오빠 잘 지내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우리 남편 뭐 잘 지내지, 뭐 회사 다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있는데 순간 든 생각이, 왜 이 남편이 우리 남편이 됐을까? 그러니까 걔네 남편인데 우리 남편이라고 하니까 문득 이게 갑자기 뭔가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제 남편이 있고 걔는 또 자기의 남편이 있는데 제가 제 남편에 대해서 그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우리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친구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저랑 얘기할 때 우리 남편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공동 소유가 뭐 이루어지는 그런 남편도 아니고 남편이 하나인데 저희 둘이서 막 뭐 일부다처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이거를 우리라고 쓸까라는 의문이 한번 이제 든 적이 있었고 또 하나의 계기가 됐던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이나 번역을 할 때였는데 보통 뭐 텍스트에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저한테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 텍스트 상으로는. 그래서 보통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라고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를 보셨을 거고,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그냥 정말 러시아 아니면 러시아 연방 이런 식으로 그 해당 단어를 그냥 러시아라는 그 단어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뭔가 문학적인 텍스트다, 아니면 좀 이렇게 싱숭생숭한 그런 느낌을 이제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나의 조국, 뭐 사랑하는 나의 땅 막 이러면서 나의를 많이 써요. 네, 그쵸, 내 것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다 우리로 이제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칫 이 정신줄을 놓고 자칫 방심하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러시아어로도 우리나라라는 나샤 스트라나 뭐 이런 식으로 옮겨버리면 이게 듣는 사람 아니면 이제 나중에 독자들의 혼란을 불러온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한국일 텐데 이걸 똑같이 우리나라라고 옮겨버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해당 국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도착어의 국가가. 그러면 이 우리나라라는 이 표현은 진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하는 그런 단어다, 그런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참 사실 그냥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아니면 뭐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라는 이 단어를 넣는 것일까라는 이제 의문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사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전 매니아? 라고나 할까요? 자칭. 그리고 이제 사전에서 한번 우리라는 단어를 일단 찾아보고 거기서부터 우리라는 이 단어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당연히 이제 먼저 사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 가지의 이제 경우로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1인칭 대명사인데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화자죠. 화자가 청자 그리고 본인 그리고 또 다른 다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1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즉 뭐 예를 들어서 화자와 청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저희 남편한테 우리 오늘 데이트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와 듣는 남편인 이제 청자 포함해서 우리라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화자가 자기보다 높지 않은 사람을 상대할 때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이제 가리킬 때 쓰는 1인칭 대명사. 즉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고양이를 들고 남편이 뭔가 저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이제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해. 그러면서 남편한테 우리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이러면서 저와 고양이를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되 청자인 이제 남편은 포함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쓰는 그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세 번째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설명에 1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는 말하는 이가 이제 화자가 자기보다 높지 않은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쓰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인칭 대명사가 아닌 말로써 이 단어가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부터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당연히 그 예문에는 뭐 우리 신랑, 우리 마누라, 뭐 우리 동네, 우리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말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을 해본다면 사실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친밀하지 않은데 친밀하다는 거를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남편이든 뭐 아내이든 그 엄마든 뭐 아빠든 간에 이미 친밀한 관계가 전제됐을 때 가능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굳이 추가적으로 이 친밀함을 어필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인의 이 마인드로, 외국인의 마인드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나의, 우리의 뭔가 추가적으로 더 덧붙이는 그런 느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이 우리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어원이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단 우리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15세기부터 문헌에 이제 사용이 됐다고 나오는데 그때부터도 이미 우리라는 그 형태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글자나 그 대체되었던 그런 모음이나 자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그 형태 그대로 옛날부터 이제 보존이 되어 온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또 뭐 찾아보니까 유의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오등, 아등, 뭐 여배, 오배 막 이런 것들이 다 문어에서 나오는 우리를 의미하는 그 우리의 유의어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유의어가 있는 것도 일단 이번에 이제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학자들이 과연 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 자료나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 유튜브에는 어떤 그 철학하시는 분께서 이제 국어 학자분들 간에 그런 논쟁에 대해서 올리신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우리 마누라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마누라를 가지고 뭐 네 거니 내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이 우리라는 이 표현이 굳이 왜 들어간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시어의 성격이냐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의 성격이냐라고 해서
거의 2009년인가부터 지금 이제 17년도까지 계속해서 반박 논문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어느 학자분들은 이게 지시어를 나타내는 단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속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라고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찾았던 것 중에서 제일 좀 특이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박했던 이 단어 풀이가 어떤 거였냐면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외대를 나왔는데 한국외대 졸업하신 선배님들 중에서 이제 강상원 박사님께서 계세요. 이분이 한글 학자신데 언어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께서 우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우와 리를 따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분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라는 이 첫 음절은 위에라는 저희가 가끔 이제 저 우에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음절이 이제 끝음절인 리는 이라는 거에서 변형이 돼서 이가 보통 뭐 저희가 뭐 젊은이, 늙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을 나타내는 그 글자.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것과 이제 위를 나타내는 것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보통 단군 신화나 아니면 그런 신화를 볼 때 저희가 한국의 민족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위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내려주신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인다.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내려준 우리 남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준 우리 엄마, 하늘에서 내려준 우리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다. 근데 또 납득이 되는 그런 뜻풀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추가적으로 드는 그러면 생각은 그러면 우리나라도 하늘에서 내려진 나라인 것인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이 우리도 똑같이 풀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납득이 되고 뭔가 그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되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공간을 나타낼 때 쓰는 그 우리와의 그 표현 방법은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쓰이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의 철학 관련 강의를 보면서 댓글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댓글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한 분이 남겨주신 댓글이 있어서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분께서 이제 왜 우리 거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내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마음대로 안 되고 남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 마음 쓰게 만들어서 우리 거라고 한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이건 또 굉장히 시적인 풀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내 거라고 하기에는 내 거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거대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뭔가 안 되고 또 남 거라고 하기에는 뭔가 내 거여야 되는데 남 주기는 약간 아깝고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적인 뜻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모든 거를 통틀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저만의 생각이고 영상이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의 이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사람에 대해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굉장히 이제 좋은 의견이고 사실 원래는 한국이 이제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좀 이렇게 집단 의식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고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학계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의 마인드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외국인의 어떤 이 바이브로 한번 이 우리라는 단어를 느껴봤을 때 만약에 내가 내 거라고 하면 너무 이 소유격이 돼버리다 보니까 정말 소유의 그 의미가 너무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대신에 내 남편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한국어로 내 남편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뭔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이제 댓글에도 남겨주신 이분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 막대해도 괜찮은 사람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졌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런 그 대명사 없이 어떤 미사여구나 그런 꾸미는 말 수식어 없이 그냥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또 너무 남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나에게 속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너대로 사람으로서 너라는 사람이 나와는 타인이라는 거를 좀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나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조금 어필을 하기 위한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 것이라고 안 하고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고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얘가 당연히 제가 키우는 고양이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 세상에 얘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고양이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키우고는 있지만 넌 100% 나의 것은 아니야 라는 이 생각을 전제하에 잠재의식 어딘가에 이건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뭐 공간이든 이것들은 다 100% 나의 것은 아니다 라는 그 잠재의식이 작용을 해서 생긴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작용을 해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해서 우리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자어와 이제 순우리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자어는 한자어대로, 순우리말은 또 순우리말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순우리말에 순이라는 그 접두사도 사실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굳이 순우리말이라고 안 하고 그냥 한국어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말이라고만 해도 충분히 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문득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저는 아직 입에 익지는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알바씨 뭐 한국인 다 됐어요. 한국인이지 막 한국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저희 남편, 저희 나라 이게 더 익숙하고 저희를 쓰거나 이제 우리를 쓰거나를 떠나서 그냥 러시아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한 그런 입장이라서 아직은 이 우리라는 단어가 입에 익을 때까지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외국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이 단어가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면, 입에 배게 되면은 그때 정말 난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됐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아까 뭐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 쓰는 말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단어에 대해서 느껴봤을 때는 단어가 굉장히 친밀감 있고 뭔가 내가 보호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것 같고 나의 것이 아닌 뭔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다뤄야 하고 뭔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단어임과 동시에 아직은 저한테는 쓰기 어려운 단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그리고 어디까지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는지, 뭐 우리 집, 우리 학교 이런 거는 되는데 또 우리 책상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어디까지 쓰시는지, 자주 쓰시는지, 이질감이 없으신지 외국인 분들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고 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